얘기해주세요. 116쪽에 45. 117에 21, 23이요. 117쪽에 21, 23. 118쪽에 1번이랑 6번. 118쪽에 1번, 6번. 125쪽에 10번. 125쪽에 10번. 178쪽에 2번. 126쪽에 6번이. 됐어요? 118쪽에 118에 3, 4? 자, 합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가해서 얘기하세요. 116쪽에 45번. X축에 접하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둘 다 2,5랑 4,1에서 교점을 가진대. 그치? 자, 그런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중에 X축 말고 다른 애를 찾고 싶대. 지금 그냥 대충 그려볼게. 원이 있어. 이 원 두 개가 있는데 이 원 두 개가 둘 다 X축에 접해야 돼. 그러니까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면 이렇게 접하는 쪽이 X축에 하나가 있나 보지. 그치? 그리고 어차피 내가 얘기했잖아. 그림을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인다고.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림을 돌리면 똑같잖아, 그죠? 그냥 대충 저렇게 그려. 그럼 어쨌거나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있잖아. 그 교점 두 개를 2,5랑 4,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상태에서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중에 당연히 하나는 X축이지.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를 찾고 싶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그리고 걔네가 만나는 거를 이제부터 D하고 E라고 하고 싶대, 이렇게. 이 교점 두 개. 됐어요? 그때 그 D하고 E의 길이를 구하시래.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되냐? 원 두 개가 저렇게 만났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지. 맞지? 그럼 일단 이 좌표 두 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그냥 그림부터 다시 이렇게 크게 그려봐. 아무튼간 이렇게 접했어. 그럼 지금 접선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구해서 여기다가 D 구하고 여기다가 E 구해서 지금 이 길이 두 개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 있는 이 D하고 E의 길이가 여기 있는 이 교점과 여기 있는 이 교점의 길이랑 같지 않을까요? 그게 이해돼? 이유는 뭐야? 원의 접선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요런 점 입장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이렇게 쐈어. 그러면 얘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있지. 그치? 아, 잠깐만. 근데 납득이 될까, 이거? 이걸 중학교 거까지밖에 안 배운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얘를 그냥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볼까?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서로 얘네들이 합동이라고 보면 될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원에서 쭉 구면 안 돼요, 지금. 원에서, 원 어디서? 네,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은. 이렇게 쭉? 네. 이렇게 쭉? 연장해서? 그럼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접선의 길이랑 얘랑 길이가 똑같지. 여기 왼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지. 큰 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됐나?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이 좌표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걔로 갈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접점과 여기 있는 점의 요 길이를 구하는 걸로 대체하고 싶다. 그 말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도대체가 지금 이 좌표 두 개를 왜 준 걸까? 그렇잖아. 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별 수 없이 x축에 접하는 원을 이 방정식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이거를 두 개를 겹쳐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봐봐. 하나만 보면은 이렇게 원 하나가 있어. 그리고 얘가 x축이랑 접해. 요거까지 사실이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이 두 번째 원이랑 만나는 교점 중에 뭐 a랑 b가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원 입장에서는 2,5라는 점이랑 4,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이랑 접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내가 지금 여기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얘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을 쓰면은 반지름이 r제곱이 아니고 이제 b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잖아. x축이랑 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에 이 두 점을 집어넣었을 때 a랑 b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해보자. 자, 그러면 2,5를 넣어. 그럼 여기가 2 들어간 다음에 부호 뒤집으면 이렇게 써지지. 야, 질문 첫 번째 문제부터 왜 이렇게 어렵냐? 자, 이렇게 쓰고 여기가 b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4,1 집어넣어. 그러면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 집어넣으면 b-1의 제곱은 똑같이 b의 제곱이야. 그럼 이 두 식부터 정리를 할게. 그러면 전개해서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제곱, 여기 있는 b제곱 서로 죽어요.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10b, 상수항은 4 더하기 25. 요게 이제 첫 번째 걸 정리한 거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a제곱, 자, 그 다음 b제곱 떨어져 나가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 상수항은 16 더하기 1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럼 이 두 개를 정리를 해서 싹 하고 빼. 그럼 빼면 얘랑 얘랑 빼니까 4a가 남고 얘랑 얘랑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b? 얘랑 얘랑 빼니까 12? 그치? 그럼 양변 나누기 4 때리면은 a 빼기 2b 더하기 3은 0이다 뭐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내가 정리한 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답을 내려면 요거를 이 중에 다시 하나 집어넣으면은 어쨌거나 문자가 b로 통일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나온 결과를 a는 2b 빼기 3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 뭐 여기 넣든 뭐 여기 넣든 그럼 결국에는 문자가 a가 사라지고 b밖에 안 남잖아. 그럼 그걸 풀면 b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b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요거를 여기 넣어서 나오는 게 b가 두 개면 당연히 a도 두 개야. 그럼 b가 두 개고 a가 두 개라는 얘기는 여기 중심의 좌표가 한 쌍, 두 쌍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푼 결과가 이 원 두 개를 둘 다 구해다 주는 거야 지금.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의 의미 자체를 생각해보면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1번. 그런데 그 친구가 얘를 지나갑니다. 2번. 얘를 지나갑니다. 3번. 그럼 현재 지금 이 식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가면서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데 그 원은 지금 내가 그림 그려보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냥 당연히 정답이 두 개로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A랑 B를 찾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원의 반지름이며 뭐 중심부터 구해놔야 그래야 얘를 구할 수 있다. 야, 이거는 필수 연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데요. 아무튼 합시다. 그래서 여기 넣을게요. 자, 그러면 2b 빼기 3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2b-7의 제곱, 그 다음에 b-1의 제곱, 그거는 b제곱. 전개해. 마찬가지 b제곱 떨어져 나가. 그럼 좌변에는 4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b에 여기까지 30b가 생기고 상수항은 49 더하기 1이니까 총 50 생기겠죠, 그죠? 그럼 나누기 2해서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여기는 15b 플러스 25. 인수분해가 2b하고 b하고 5하고 5로 되시겠죠? 됐어요? 그럼 현재 결론이 뭔 뜻이야? b가 2분의 5가 되면은 그 이 b를 여기 넣어서 a는 2였다. 뭐 이런 뜻이고. b가 5가 되면은 그 5를 여기 넣어서 a는 7이었다. 이런 얘기지. 맞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원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 x축이랑 접하게 이렇게 그렸어. 그때 2분의 5라는 게 여기였던 거고 7,5라는 게 여기였던 거야. 그럼 여기다가 7,5라고 쓰고 여기다가 2,2분의 5라고 쓰고 지금부터 나는 여기 있는 접선의 이만큼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구할 때는 사다리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직각삼각형 그려서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하는 걸로 대신한다. 됐네? 그러니까 이제 얘부터 얘까지 길이 피타고라스 써서 구하고 그 다음 반지름 얘는 y좌표니까 2분의 5 얘는 반지름 5 여기가 2분의 5잖아. 그럼 피타 써서 구한 거랑 2분의 5랑 다시 피타를 또 쓰면 뒤가 나오겠지, 그지? 이해됐어요? 어렵다. 인정. 정리하시고. 이거 풀어봤어, 숙제로? 풀어봤어요. 답이 나왔어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됐어요? 아 그리고 저희 특강 때 다음 주 목요일인가는 수업 없어요? 월 말이라. 내가 얘기했지. 나는 이제 공휴일 날 안 쉬지만 너네들의 29, 30, 31일 쉬는 거는 무조건 보장한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이제 못 따라오고 있거나 너무 아파서 앞에 결석이 많거나 하면 내가 클리닉을 강제로 시킬 건데 그렇지 않으면 1일부터 28일까지 빨간 날 있을 때도 안 쉬지만 그 대가로 수업이 있는 요 날은 쉰다. 쌤, 예. 2월 3일 날 어떻게 저희 학교 가는 근데 학교를 가서 언제 끝나? 점심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특강 계획書짤 때 고등학생 기준으로 짠 거야. 고등학생들은 잠깐 학교를 불러도 그 2월 첫 주에 불러도 애들 걔네 12시 전에 끝나거든 무조건. 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어 솔직히. 학교 안 가면 되는 아니, 가야지. 그런 거. 아 그래 어차피 졸업할 거니까 안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야 너무 그렇게 막 나가지 말고. 나안 갈 건데. 졸업시간? 그래서 일단 정상 수업을 하는데 너네가 우리가 이게 화목이잖아, 그지? 그 월요일 학교를 가잖아. 월요일 학교를 가서 그 하루를 살아봐. 그래서 학교에서 뭐 몇 시에 끝나는지 보고, 아니 뭐 다음날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보고. 근데 도저히 우리가 1시, 4시 수업인데 1시나 뭐 늦어도 뭐 1시 반? 뭐 정도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올 수 없다. 그럼 그냥 그거는 휴강 때리고 내가 수강료를 환불해줘야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은 이제 모든 진도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남은 수업이 좀 바빠지겠죠. 끝까지 진도를 빼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저 뒤로 미루면 내 정규 수업에 겹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일요일에 보강할 수는 없잖아. 네. 그치? 졸업식이 몇 시간? 그래서 일단 그 월요일 학교 가보시고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졸업식 수요일 아니야? 자, 21번 와봐. 117. 117쪽에 21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C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C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 그럼 X-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갖다 쓰겠지. 자 그때 C에서의 접선을 쫙 하고 그었더니 그게 C'하고 만나는 게 2점이 된대. 됐어요? 아 이거는 그림 좀 그려볼게.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자, 중심 원점 반지름 2, 원점 반지름 2, 반지름 2 괜찮지? 그 다음에 중심 6,0이니까 2, 4, 6 한 여기쯤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얘부터 얘까지 사이즈의 절반짜리 한 요 정도가 반지름이 되게 이러한 원이 조그맣게 있는 거야. 됐죠? 그런데 문제가 왼쪽 원 위에 있는 접선을 그었대. 근데 만약에 내가 접선을 여기서 그리면 당연히 안 만나지. 뭐 예를 들어 여기서 그렸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기울기 양수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게 2번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녀석은 되는 거고 20개는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뭐 기울기를 음수라고 하면 요렇게 음수면 또 안 만나지. 근데 만약에 한 여기쯤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안 만나지. 근데 한 여기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자고 또 만날 수도 있잖아. 아, 뭐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거야 지금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거는 미술 시간처럼 그림을 그려서 풀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됐어?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공통으로 접하는 그림 하나 그렸다고 쳐볼게. 만약에 이렇게 원이 멀리 하나 있고 조그맣게 하나 있어. 만약에 공통으로 접하게 이거 하나 그렸다고 쳐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지금 접점을 여기로 잡았을 때 여기서 접선을 쭉 하고 쏟아보니까 만나는 게 한 번이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 접점보다 네가 그러니까 접점을 얘보다 왼쪽으로 하면 될까? 오른쪽으로 하면 될까? 오른쪽으로 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안 만나시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공통 접선인 상태를 기준으로 접점이 좀 더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더 완만하게 생겨야 두 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설명이 납득이 되나? 다시 봐봐. 반대. 큰 원, 작은 원. 공통인 접선을 그래. 뭐 기울기 음수 말고 양수로 하자, 양수. 기울기 양수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인 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잖아. 그럼 지금 말 순서를 봐봐. 왼쪽 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가다가 만나는 게 두 번이 되게 하시고 이거니까 얘 입장에서 접선을 쫙 하고 그랬더니 아, 한 번이다. 아, 이 새끼 페이크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 말고 어디로 고를 거냐 이거지. 얘보다 왼쪽으로 골라버리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안 만나죠. 근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만나는 게 두 번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통 접선이 되는 이 상황을 그려서 접점이 요 접점과 요 접점을 기준으로 여기 라인에 공통 접선이 있으면 돼. 그럼 무조건 만나지 않을까? 잠깐만. 근데 그래도 여기도 안 만날 것 같은데? 근데요. 어. P의 y좌표가 음수의 양수를. 그러니까 일단 생각은 여러 가지가 들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 위에 점을 A, B라고 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식은 공식으로 있다고 했잖아. 자, 그 L이라는 접선을 써볼게.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다. 인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R제곱이 아니고 4다. 맞아요? 그리고 괄호치고 A, B는 이 원방 위의 점이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4인 관계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접선이 얘하고 만나는 게 두 번이 돼야 되니까 지금 그림상 여기에 큰 원, 여기에 작은 원 접선을 한 여기쯤 잡아서 한 여기쯤 잡아서 이렇게 그리면서 만나는 게 두 번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 L에서부터 두 번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D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보다 짧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야 만나는 게 두 번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쓰고 싶은 거는 L에서부터 6,0까지의 거리를 구한 D가 있을 거야. 그 거리 D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이니까 그 녀석이 1보다 짧아지는 규칙을 만족하면 될 것 같다고. 그치? 근데 이 식을 너네가 분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주려고 했는데 그림이 더 어렵죠. 요 말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얘부터 6,0까지 거리를 구해. 그럼 여기부터 6,0까지 거리니까 거리 D가 자 루트분의 절대값이야. 그리고 여기가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에다가 6 넣고 빵 넣고 할 거니까 6a지. 그지? 그리고 4가 넘어와서 쓰이면 이렇게 되고 이 거리가 이제 1보다 짧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거 보이죠? 이 원방 위의 점이 A, B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만족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4였던 거야. 그럼 얘가 2인 거니까 여기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에 6A 빼기 4가 2보다 짧아야 돼. 그러면 6A 빼기 4가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인 사이 범위에 들어있다는 거는 또 공수 1에서 배웠지, 그지? 맞지? 자, 그리고 양쪽에 4 더하시고요. 4 더하시고요. 그럼 2부터 6a, 6 이럴 거니까. 나누기 6까지 때려버리면 결국 a 값의 범위가 3분의 1에서부터 1까지다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근데 문제가 찾으라는 게 뭐였지?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 정답을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돼. 왜냐면 문제 속에 분명히 이 b의 좌표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범위 중에서 만약에 b가 음수가 되는 식기가 있으면 그건 걸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저거는 지금 문제 정답이 저대로 다 되는 거죠. 봐봐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2야. 그리고 a, b가 현재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 원방에 a, b가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말대로면 x좌표가 3분의 1부터 1 사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좌표가 3분의 1부터 1 사이가 되게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관심 없고 얘가 관심 있는 거지. 그냥 이거 다 쓰면 되는 거죠. 야, 오늘 숙제 문제가 좀 레전드네. 어렵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23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원 위에 점 P에서 접선을 그었대. 근데 그 접선을 그렸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간대. 됐지? 그러면 이거를 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좀 잘 봐봐. 분명히 원이 있었어. 접선을 어느 점에서 그었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하고 가다가 여기서 이 점을 지나간대. 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그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원이 있었어.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있었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첫 번째 문장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 P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난감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문장으로 읽으면 여기서 그은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을 쓰자. 괜찮지? 그 직선이 요 원하고 접해야 되니까 얘부터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 d가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m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 같은 상황인데 얘가 시킨 대로 문장을 읽으면 난해해.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느 점에 접선을 딱 그어? 잠깐만, 여기서 그으면 여기 안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으면 당연히 안 지나가는데? 이씨 어디서 그어 얘를 지나가는 거지? 라고 하면 너가 지금 거의 미술 시간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보면 여기서 접선을 거꾸로 쏘면 되는 거잖아. 알아듣지? 그래서 이렇게 풀자. 자, 그래서 얘가 mx 마이너스 y 더하기 4m 빼기 1은 0으로 정리해놓고 원점까지 거리를 구해. 그럼 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들어가니까 여기가 4m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반지름 4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 갖다 올려주고 양면 제곱하시면 16m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8m이냐? 이거 제곱하면? 곱셈공식도 못해. 그 다음에 요거 넘기고 제곱해주면 여기가 16m제곱 더하기 16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16m제곱 사라진 상태로 이제 m값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8분의 15였다.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m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거기 있는 뭐 a, b의 형태를 구할 수 있겠죠? 자, 118쪽 1번부터 문제 졸라기네. 자, 읽어봐. 태풍은 점으로 발생하여 완전한 원 모양으로 크기가 커지고 태풍의 중심은 직선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한대. 적도 부근의 A에서 발생한 태풍에 대한 정보래. 태풍의 중심은 A를 기준으로 북동쪽 방향이래요. 북동쪽이면 어디라고 써야 될까? 이거 알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남 이런 거 알지? 어? 이쪽이 동쪽인 거 맞지? 얘네 가끔 동쪽이 오른쪽이만 이래. 맞지? 대한민국 지구에서 동해가 여기잖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북동쪽이니까 이제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 맞지? 아무튼 봐봐. 현재 여기에 원래 태풍의 중심이 있었대. 그지? 처음엔 점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중심이 한 여기쯤으로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야. 봐봐. 처음에는 여기 있는 중심이 말 그대로 점이었어. 근데 1시간 지나니까 이 새끼가 여기가 있어. 근데 그러면서 완전한 원 모양으로 커지니까 이번에 한 이 정도의 원이 된 거야. 2시간 지나니까 여기가 있어. 근데 원 모양으로 커지니까 이렇게 된 거야. 3시간 지나니까 여기가 있어. 커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너네 뭐 지구과학이나 뭐 과학 시간에 보면 태풍 이거 지도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이 졸라 겹쳐 있다고. 나중에 보세요. 아무튼 그래. 문제 말은 알아들었어? 어? 자, 그런데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자, 더 읽어보자. 태풍의 중심이 어느 점을 출발했대? 원래 출발점이 A였어. 근데 시속 1시간당 4루트 2km로 이동한대. 됐지? 그러면 1시간 지나면 4루트 이만큼 가 있다는 거잖아. 2시간 지나면 8루트 2 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을 보통 문자로 쓸 때 t라고 쓰거든? 타임 때문에. 그럼 t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태풍의 중심이 이동한 이 보라색의 길이는 4루트 2 곱하기 t가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북동쪽이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이제부터 우리가 1이라고 읽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런 말이 또 없네. 여기 봐봐. 이거는 문제 만드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봐봐. 여기서 얘가 딱 지금 A 지점이라고 쳐봐.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이동해야 동쪽이지. 이쪽으로만 이동해야 북쪽이지. 그럼 북동쪽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완벽한 대칭이 이 방향으로 이루었을 때 얘를 뭐 동북쪽 또는 북동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배우면은 한 요 정도로 가잖아? 그럼 이거를 뭐 북북동 막 이렇게 얘기해. 남남서 말고. 진짜로. 그러니까 북동이 하나씩 있다는 것부터가 완벽 대칭이라는 뜻이야.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게.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동쪽에 더 가깝잖아. 그럼 동동북 뭐 이렇게 쓴다. 나도 전문가 안 해서 몰라. 근데 내 기억 어딘가에 과학 시간 난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정확하게 동북쪽, 북동쪽 그럼 얘는 무조건 45도구나라고 이해할 거라고. 그리고 45도라고 이해했을 때 이렇게 여기를 45도라고 이해했을 때 이게 지금 1대 1대 루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4루트 2 간다는 얘기는 1시간당 여기가 4, 여기가 4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t시간 지나면 4t, 4t가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첫 번째 A라는 지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이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XY축으로 딱 그렸어. 여기 원점 O가 있어. 얘가 지금 A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시간이 t시간만큼 지나면 t시간 후에 이 태풍의 눈의 중심, 태풍의 중심은 4t, 4t가 되는 거야. 4 이동하는데 t시간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알아들어요? 까지가 지금 가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 봐봐.
태풍의 반지름의 길이는 시속 4km로 증가한대.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t시간만큼 지나고 나면 t시간 후에 원의 반지름은, 그치? 네. 원의 반지름도 4t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후면 4, 2시간 후면 8 이런 식이니까 t시간 후면 반지름이 4t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 뜻이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t인 원이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할 거란 말이야. 얘가 4t가 되고 얘가 4t가 되니까. 이해됐어? 맞지? 그래서 이제 t시간 후에 이 태풍의 방정식을 갖다 쓴다 치면은 x 빼기 4t 제곱 더하기 y 빼기 4t 제곱은 반지름 4t 제곱 이라고 뭐 굳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박스 아래쪽을 봐요. A 지점으로부터, 자 여기 원점으로부터 동쪽으로 40, 북쪽으로 80만큼 떨어진 데를 B라고 하지. 됐지? 아 정말 문제 어렵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잖아. 요렇게 A 지점, 즉 원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40 그리고 한 80 여기가 40,80인데 지금 B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이 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마 그때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이 B라고 하는 내 고향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려면 한마디로 이 원이 처음으로 여기를 지나갈 때가 궁금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 전에는 이제 영향권에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t시간만큼 지날 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건데 이 원의 방정식이 처음으로 여기를 터치할 때가 궁금하다 그런 얘기야. 여기다가 40,80을 집어넣으면 t가 나올 거 아니야. 알아들어 뭔 말인가? 네. 어렵다. 애들 이해하기 너무 어렵겠는데? 그럼 그냥 지름이 돼야 돼요? 아니지. 지름이 될 수는 없지. 왜냐면 여기가 40,80? 지름이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른 정확해. 왜냐면은 지금 니네가 지름이라고 떠올리는 건 이거야. 여기에 40,80이니까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지금 40,40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생기는 게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0, 40이었을 때 요렇게 여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 여기를. 그럼 그 전엔 여기를 못 지나갈까? 뭔가 요런 쪽에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 않나? 절대 안 되나? 뭐 그런 감이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도 되고 그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집어넣고 푸시면 되고. 알아들었어요? 크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이 문장을 읽고 가랑 나 조건까지 읽고 원방이 이런 식이구나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40,80 집어드시면 됩니다. 처음에. 자, 2번, 3번 봅시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아우. 세 점 지나가는 원방을 찾으셔야겠죠, 그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산인데 해야지 뭐 어떡해. 자, 118쪽에 2번. 자, 세 점을 지나가는 원방이니까 먼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점 3개 대입하고 연립합시다. 자, 그러면 1,3 들어가.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3b 더하기 c 더하기 10은 0. 그지? 계산이니까 좀 빨리 할게. 그 다음에 2,6이면 여기가 2a 더하기 6b 더하기 c 더하기 20은 0. 그죠? 40이구나. 미안하다. 맞지? 자, 그 다음에 4,2 들어가.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20은 0 이렇게 있겠지. 자, 위에 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일단 c 죽일게.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시면 a 더하기 3b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면 여기가 더하기 30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뺄게.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0은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식을 나누기 2 쳐서 a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은 이런 거지. 두 개 정리해서 빼버리면 a가 죽을 거니까. 그럼 이제 5b 더하기 40은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한놈 풀었으니까 집어넣고 a 찾고 두 개 집어넣고 c 찾고 하시면 되죠. 정리합시다. 그래서 먼저 b의 값은 마이너스 8. 그거를 여기 넣자. 그럼 여기가 16 플러스 6 넘어가시면 a는 마이너스 6. 그지? 자, 요 두 개를 1번식에 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0 c는 20 이렇게 있겠지. 아무튼 너희도 이게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갔다 치자. 내가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왔다고 쳐.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8y 플러스 20은 0 이렇게 있는 거잖아. 됐죠? 자, 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넘기시면은 25니까 여기가 45 이렇게 되나요? 5구나. 여기에 9 필요하고 여기에 16 필요하잖아. 5랑 5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귀찮아. 아무튼 이게 구했다 쳐.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2번에서 말하고 싶은 이 원을 구했다 이거야. 그러면 요 원방 위에 점피가 있다 이거지. 그지? 근데 그 점피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고 싶대. 됐어? 그럼 여기 잘 생각해봐. 도윤아, 얘는 중심이 3,4야. 반지름은 5가 아니고 반지름은 루트 5고. 그럼 3,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5의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지? 그러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뭐 한 요 정도 하면 정수인가? 이 정도 하면 정수인가를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거리를 물어볼 때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중심까지의 거리 d를 기준으로 하면은 원점부터 3,4까지 거리니까 거리가 5잖아. 그치? 그럼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으려면은 5만큼 갔다가 반지름만큼 마중 나와서 여기 있는 거고, 제일 멀려면 여기까지 갔다가 도망가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원점까지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짧은 게 5에서 반지름 빼는 거고 5에서 반지름 더하는 게 제일 큰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거리가 정수가 되고 싶대. 몇시? 루트 5는 몇 점 몇이에요? 대충? 2점 깡깡깡 그지? 그러면 5에서 이거 뺄 거니까 이만큼의 결과도 결국에는 2점 얼마 얼마? 얘도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사이에 정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은 3부터 시작해서 7까지 있는 거지. 근데 거리가 가장 짧은 점은 유일하게 하나지만 거리가 그거보다 길면 대칭으로 2개씩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요거인 점은 1개지만 거리가 3인 점은 2개씩 있는 거야. 거리가 3, 3, 4, 4, 5, 5, 6, 6, 7, 7 뭐 이런 식으로 2개씩 있겠지. 다 2개씩 있을 거니까 정답은 총 10개. 이해됐어요? 자, 3번. 아이. 자, 제가 알려드렸는데 원의 방정식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어디 있다 그랬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그림 그려주면 니네 다 알아. 이렇게 그려져 있대. 아, 쉽잖아. 그럼 이제 뭐 중심이 뭐 알콤말 뭐 다 알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하게 원들을 그려놨다고 치면 이런 원들의 공통점은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일 수밖에 없다고. 됐어?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을 봐요.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라는 2차 함수 위에 있대. 그러면서 나 조건에서 뭐라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나 조건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 아니야?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럼 이제 너가 얘랑 얘를 연립할 수 있잖아. 얘랑 연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생기는 교점에 중심이 있는 거고 얘랑 얘를 연립하고 생긴 교점에 중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2차 함수를 그려. 근데 2차 함수 식이 왜 이래? 아주 그냥 이 식은 그냥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하나 그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럼 무조건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문제가 뭐 하래? 그러한 원의 넓이를 다 구하고 다 더하래. 됐지? 그러면 결국에 x제곱 빼기 3x 빼기 1과 x를 연립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x제곱 빼기 3x 빼기 1과 마이너스 x를 연립할 수도 있잖아. 됐지? 그러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들어봐. 너네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도 답이 안 나왔을 수가 있거든? 그치? 자, 생각해볼게. 만약에 너가 연립을 했는데 식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 얘네들이.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거를 풀어갖고 너가 x를 두 개를 이쁘게 찾겠지. 그럼 x를 찾으면 그게 뭐야? 중심의 좌표가 이거랑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 순간 반지름도 3인 거고 반지름은 2가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는 9파이,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새끼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됐다고 치자고. 그럼 x를 우리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쓰지 않겠어? 그럼 결국에 원의 넓이가 뭐야? 알파 제곱 파이랑 베타 제곱 파이지. 그렇잖아. 어차피 따로 구하고 더할 수 있으면 물론 제일 좋은데 그 상황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냥 요거 구하고 근 나온 거를 토대로 원방이 알파가 반지름 베타가 반지름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찾는 거는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요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라. 여기서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라. 그냥 그런 뜻이지. 그러면 이제 알아서 여기 있는 원 두 개 합쳐놓은 게 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두 개 합쳐놓은 게 얘가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넘어갈게 그럼 이제. 아까 그 태풍 문제 그런 거 다 버리고 얘들아. 지금 너네가 내신 대비 같은 거 하고 뭐 쌤 같은 거 풀 때 딱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거 2번, 3번이야. 2번하고 3번은 꼭 기억해. 알았지? 이 두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고 어떤 책에도 다 있으니까. 자, 4번 봅시다. 4번, 6번. 두 점을 지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PQ라고 할게. PQ들이 최소일까? 여기 봐봐. 아유 미안해. 야 원이 x축과 만나는 거를 PQ라고 하지. 그러면 그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x 절편이라고 이해해도 되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앞에 막 아주 부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뭐를 지나고 뭐 어쩌고 막 써 있어. 근데 결국엔 뭘 구하라고? x축과의 교점을 구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짧게 하라고. 그러면 원이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있는 얘랑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두 점을 구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야? y 값에다가 0 때려넣기 이런 거 아닐까? y 값에다가 0 때려넣기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 값에 0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두 값이 제일 짧은 게 얼마냐? 뭐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 원의 방정식을 어차피 나는 마지막에 0을 대입하고 싶어.
그러니까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반형을 택할래. 어차피 내가 다 구하려면 해야 되는 건 y값에 0 집어넣을 건데. 그렇지 않아? 여기다가 0 넣고 이 새끼 전개할 바엔 차라리 이거 푸는 게 낫지 않아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씁시다. 요거보다는 이걸 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아는 거는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 문제가 준 두 점을 지나간다. 문제가 준 두 점은 0,2하고 4,-1을 지나간다.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요거 집어넣고 막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그거를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구하는 정답은 y 값에 0이 들어가는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을 거 아니야.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를 만족하는 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해놓으면 그냥 대충 이제 요거랑 요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 상태에서 이들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시오라고 했으니까 너는 지금 두 근의 차이가 제일 짧아지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네. 근데 지금 이렇게는 풀 수 없지.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요거를 집어넣고 여기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합시다. 1번 0,1을 넣어봐요. 그러면 x값이 다 죽고 y값에 2 들어가는 거니까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뭐 이렇게 써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아니지 잠이 안 깨가지고 4a-2b 더하기 c 더하기 20은 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됐어? 내 말을 들어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거 찾아야 돼. 그럼 너 이거 찾을 때 지금 b가 필요하냐? 그 20을 정리할 때 습관적으로 c를 지워버리면 또 이게 뭐지 막 이런단 말이야. 나의 풀이 방향성은 지금 얘를 푸는 거고 여기에는 a랑 c가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b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갖고 c를 죽이고 b를 남겨서 이게 뭐지 하지 말고 더해서 b를 죽여요. 그러면 a 개수는 이거밖에 없고 더하면 이거 죽었고 c는 개수가 2개고 맞지? 상수랑 더하시면은 24 이렇게 써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를 문자 하나 줄여갖고 c는 이라고 만들어주면 얘네 넘어가서 나누기 2 할 거니까 1에 쓸 수 있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식이 이 파란색이 아니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요 녀석의 두 근의 차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야. 됐어? 간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 빼기 12. 아니면 뭐 두 근의 차 공식 알면 그거 쓰면 되고. 자, 얘 가지고 두 근의 차이를 구하려면은 바로 구할 수는 없죠. 제곱이라고 써야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빼는 거니까, 그지? a 제곱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곱하고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8a 더하기 48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떼버릴 거면 루트가 이렇게 와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그러면 알맹이 식기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죠. 알맹이가 몇 차 함수? 2차. 그럼 알맹이가 최소가 되는 2차 함수니까 여기 a 자리에 대칭축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남는 게 뭐 32? 그럼 루트 32가 남을 거니까 정답은 4루트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것도 조금 뭐 문제가 뭐 이쁘진 않아요. 아무튼 그냥 그래. 이건 좀 그래. 근데 2번, 3번은 그냥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2, 3번은. 2번. 6번 보세요. 6번도 반드시 알아야 돼. 2, 3. 오늘 한 것 중에 이 세 문제는 꼭 알자. 이 말 이해됐어요?
자, 원 봐봐. 118쪽에 6번. 그냥 보는 순간 원방 정리부터 합시다. 이 친구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4라고 써도 되죠. 그거 위에 있는 점이 있대요. 거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 x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상한 분수식이 있어. 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됐니? 이거 보고 뭔 형태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보고 기울기라는 답이 나와야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잘 들어봐. 내가 분명 너네한테 그 직선의 방정식 가르칠 때 뭐 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게 너네가 여기 빼갖고 이렇게 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기울기 형태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뭔가 요상한 분수식으로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개 뜬금없이 갑자기 분수식이 튀어나오면 얘를 기울기로 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그 기울기는 여기 빼져 있는 게 x값의 차이인 거고 여기 y값의 차이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뭐랑 뭐의 기울기냐면 x, y라는 점에서부터 요거랑 빼갖고 쓴 게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의 기울기인 거지. 알아들었어?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원을 좀 이쁘게 그려야겠죠? 왜냐면 좌표가 너무 특별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4.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여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반지름이 2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됐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결해서 기울기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지. 이해돼? 원 그렸고 여기 점 잡았고. 그럼 만약에 요 원방 위에 내가 점을 한 요놈이요 했으면 기울기가 뭐야?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요놈이요 했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요놈이요 했으면 기울기 이렇게 생길 거고. 맞아?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그 기울기 중에 가장 크고 짧으려면은 작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접하는 게 시작이겠죠. 잘 생각해봐. 원이 있다, 접이 있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기울기를 정해도 절대 기울기가 양수 나올 수 없다는 건 이해돼? 모든 기울기는 다 음수일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어차피 음수일 거라면은 요렇게 가파르게 접하는 게 최소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접하는 게 최대인 거지. 그럼 가장 가파르고 가장 완만한 게 누구일까? 이 얘기야. 당연히 여기가 제일 완만한 거고 이거보다 기울기를 더 위로 올려버릴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요게 제일 가파른 거지. 이 두 개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정답은 그러한 기울기를 찾는 거잖아. 그럼 또 선생님 그러면 이 좌표를 열심히 구해야겠네요. 가 아니고 그냥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쏜 접선과 여기서 쏜 접선의 기울기 두 개를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했으면 마지막에 식을 쓸 때는 y는 요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 기울기를 이제 모르니까 뭐 k 이렇게 쓰면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를 m이라고 안 쓴 건 얘랑 헷갈릴까봐. 이해됐죠? 그러면 kx-y 플러스 2k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 2, 마사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정확하게 반지름 2가 나오게끔 하면은 k가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k값 두 개가 바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인 거고 그게 바로 요거의 최소값, 요거의 최대값 바로 그냥 얘를 만족하는 두 k값이 정답인 거지 그냥. 이해됐어? 근데 문제가 그거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보세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 2 넣고 마사 집어넣어 2 들어가면 4k 마이너스 4 들어가면 6 절대값 그게 원의 반지름이 2랑 같아야 돼. 얘 갖다 올려주고 양변 제곱할 거야.
양면 제곱하면 여기는 16K 제곱에 24K 2배 66에 36은 4배에 K 제곱 더하기 1 곱할 거니까 이거지. 그러면 넘겨서 12K 제곱 더하기 48K 빼기 32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나온 두 K 값이 이 K 값 두 개가 정답이래매. 그 두 개 더할 거래매. 정답은 마이너스 4지. 마지막에 꼭 그렇게 봐야 돼. 항상 인수분해가 잘 될 거란 보장이 전혀 없어. 거기까지 생각해. 알았지? 그럼 마지막에 문제가 m과 m을 곱하라 그러면 정답은 얼마야? 12분의 32. 3분의 8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됐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개만 하고 시작. 얘들아. 자, 125, 126 쪽으로 와보세요. 125쪽에 10번. 자, 원의 방정식을 뭐 어떻게 이동을 했대. 자, 수업 써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10y 더하기 37은 0 이라고 있는데, 자 일단 얘를 먼저 정리를 해봐. 이 녀석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여기 묶을 때 지금 41 필요한 거니까 4, 4에서 반지름이 2였나 보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애초에 이 놈의 그림 자체가 뭐였을 거냐면은 중심이 4,-5야. 그리고 반지름은 2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원을 이제 떼굴떼굴 굴려. 막 옆으로 굴리고 막 위로 굴리고 해서 평행이동을 막 졸라 때려. 그래서 어떻게 된대 결국에는? XY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어디 있다? 그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왜?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안 바뀌어. 결국 무조건 지금 반지름은 2야. 반지름은 2인데 XY축에 접해야 돼.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만 지금 반지름이 2면서 접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문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4,-5였던 녀석이 이동을 끝내고 났더니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게 이동하셔야 돼. 중심의 좌표만 따지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가는 거고 Y축 방향으로 7만큼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야만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걸 처음부터 A, B를 집어넣고 식을 써버리려고 하면 힘들다. 내가 그래서 계속 그림을 강조하는 거고. 알겠지? 내가 너네한테 그 약간 똑같은 말 계속하면서 반복하는 거는 옛날에 내가 했던 뻘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니네가 옛날에 나처럼 똑같이 하고 있을 거니까. 나는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은 맨날 뭐 틀리고 있지만 나는 계산이 강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 지론은 어차피 공식 외우고 어차피 다 쓰면 무조건 풀린다였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오케이 일단 A 집어넣어, 일단 B 집어넣어. 남들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풀면 돼. 전개 존나 하고 있어. 옛날에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 마인드가.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그림은 쉽지 않아. 알겠지? 원래 원이 있는데 이 새끼가 올라가서 여기 접해야 돼. 근데 반지름이 2야. 그럼 정답은 여기네. 그럼 A, B가 나온 거지 뭐. 자, 한번 넘어갑시다. 6번까지 보시고 쉬었다 합시다. 자, 마찬가지 2차 함수네. 자, 2차 함수 fx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에, 그럼 지금 이제 눈치가 좀 빠르면 평행 이동을 할 때 원 전체를 이동하기보다 중심만 이동하는 게 딱 좀 잘 먹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 보는 순간 얘도 이 전체를 이동하기보다는 이놈의 꼭지점만 이동하는 게 편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묶어놓자. 그럼 여기가 x-2의 제곱 빼기 3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이놈의 좌표가 2,-3이었다. 해놓고 이거를 xy축에 평행이동을 좀 때렸대. 그랬더니 걔가 x축에 접한대.
그럼 잘 생각해봐. 원래 2차 함수가 이랬어. 마찬가지.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축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했더니 최종적으로 x축에 접할 거니까 모양이 이래야 돼. 그렇잖아. 뭐 이렇게 있든 뭐 이렇게 있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가 0이 되게끔 무조건 세 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일단 y좌표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이동을 해야만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그냥 2a가 3이지 뭐. 그럼 a 값은 이제 2분의 3이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끝. 식 쓸 게 없어. 맞잖아. 맞다 합시다.